이번 학기 오늘 이 자리 포함해서 발표하는 자리를 한 5번 정도 가졌거든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가 일부러 가지는 이유는 현재 졸업반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할 때 또 면접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오는 뭐 긴장감이라든지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게 좀 그러한 감각을 좀 무디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대가 저한테 있어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먼저 올리고 저희 귀국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학교 외적으로 좀 취미 활동이라든지 좀 더 어떻게 하면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사회성이 길러졌고 글로벌 리더로 그렇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용하던 기숙사 방인데 뭐를 좋아할 것 같이 생겼나요? 축구 좋아할 것 같죠? 공교롭게도 저는 손흥민 선수랑 동갑이고요. 2002 키즈라고 하죠. 2002년도 때 모든 남학생들이 아마 똑같은 꿈을 가졌을 거예요. 축구 선수. 근데 저도 사실 아직까지 축구 선수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늦기 전에 한번 이거를 세미 프로라도 도전해보고 싶어서 사실 얼마 12월 전에 12월 초였어요. 12월 5일에 부산 FC라고 K3 B리그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가 문의 전화를 드렸어요. 입단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좀 더 늦기 전에 뭔가 도전이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더 먹으면 이제 운동선수로서는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전화 카톡 아직도 안 읽었어요. 이거 어제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유선으로 전화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제서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단 테스트 언제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난으로 사람을 안 뽑는데요. 게다가 이번 시즌도 재정난으로 인해서 리그에 경기를 못하고 다음 시즌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래서 사실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축구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산업 자체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저는 폴란드 교환학생이 간다고 했을 때 사실 폴란드라는 국가보다 유럽에 간다는 거에 굉장히 설렜어요. 왜냐하면은 유럽 축구 변방 국가라고 해도 우리나라보다 산업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에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렜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1부부터 8부까지 있고요. 폴란드 리그는 3부까지 프로고 4부 세미 프로, 그다음에 5부에서 8부까지 아마추어인데 그 하부 리그는 이제 지역 리그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추어 최상위 리그인 포즈나스카 치나시치에라고 이쪽 팀에 입단하게 되었고 또 학교 대표팀 축구부에도 스카우트돼서 같이 활동하게 됐어요. 사실 출국 전에 저는 이제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랑 같이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Question 4 보면은 I'm into football, it's about competi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로컬 학생들만 그 학교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유학생들 들어갈 수 있는지 회신을 부탁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 연락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락을 해도 답장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가자마자 제가 바로 한 게 마치 전 여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찾는 것처럼 수소문을 끝에 통해서 이제 학교 대표팀 코치 계정을 찾았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알아본 거거든요.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노력을 통해서 뭐 아담미츠게비츠 유니버시티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대표팀 코치 해서 연락을 했어요. 제가 폴란드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영어를 다 못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번역기를 돌려서 문자를 보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800-930 이게 시간대예요. 그래서 8시, 9시 반, 11시 이때 축구 교양이 있다. 밑에 보면 USOS라고 해서 우소스라고 통합정보 시스템 통해서 너는 이거 과목을 신청할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 일단 먼저 대표팀 들어가기 전에 이 수업을 먼저 들어가 보자 했는데 교환학생은 체육 과목을 이수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 과목에는 뜨는데 나는 왜 등록할 수가 없지? 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몰라서 저는 이제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한테 찾아갔거든요. 캐롤라이나라고 사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전상훈 선생님께서 이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캐롤라이나가 이런 거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일단 준비는 했습니다. 되게 뭐 거액을 드린 건 아니고 한 3,000원 정도 되는 가격의 뭐 한국적인 것을 준비했어요. 손편지까지 해서. 근데 사실 캐롤라이나에게 그 전에 뭐 연락을 하거나 뭐 그때 이 선물을 주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제 호의적이거나 뭐 저를 챙겨주는 느낌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이걸 다 주니까 사진 촬영도 해주고 그 되게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 이거 스포츠 수업 듣고 싶은데 나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등록하게 됐습니다. 이게 풋볼, 스위밍, 보디빌딩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에라스무스 스튜던트 이거 아까 설명했는데 그 유럽에 있는 국제 학생과 우리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유학생들조차 등록할 수 없는 구조인데 사실 여기서 저는 차이점을 느꼈어요. 조금 더 자신이 관심이 있다면은 한 발 더 가서 뭔가 좀 알아보거나 예외를 좀 알아보면 되는데 다들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아 나도 수영 듣고 싶었는데 우리 안 되더랄까. 나는 찾아가니까 해주던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그런 인생의 좀 팁을 좀 찾았다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이 축구 과목이 교양 과목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있는 것처럼 뭐 배드민턴, 뭐 수영, 볼링, 축구처럼 모든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좀 잘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축구방인데 개인톡으로 이제 보냈던 거 제가 찾아봤어요. 너무 못하네. 이 욕설이 있어가지고 가렸습니다. 클럽에서 뛰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작살내고 왔다. 그냥 끝냈죠. 일명 메시 놀이 하고 왔습니다. 메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메시이고요. 메시가 동네 축구에서 온 격이었죠. 그래서 학교 축구부에도 스카웃이 됐어요. 그때 코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축구부들은 다들 이제 한국에 있는 엘리트 축구랑 좀 달라요. 다 동호회, 그 동아리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고 다 프로리그로 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리그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지나가는 중에 현수막이 걸려있었어요. 이게 집 앞인데 이 놀이터 알죠? 그쪽 놀이터에 있어요. 투시엥 바비무 해서 We are having fun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딱 봐도 선수를 모집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 페이스북으로 연락하더라고요. 제가 번역기를 돌렸죠. 근데 친절하게도 영어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놀러와 했는데 이 팀이 오브리그 14팀 중에서 11위 기록한 팀이었어요.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클럽에 소속이 되어서 제가 꿈을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경험하게 되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저희 시험표가 이렇게 됐어요. 사실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교양 과목은 그냥 가서 들으면 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2시 전까지 다 있어서 시간 될 때마다 다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보면은 학교 트레이닝, 그다음 오브리그 트레이닝, 개인 훈련 트레이닝, 오브리그.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축구 선수로 폴란드를 간 건지 아니면은 교환학생으로 간 건지 상당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학업에 소홀 하진 않았어요. 이 과목들은 이제 영어학부에서 전공으로 인정해주는 과목인데 상당히 난이도가 셌어요.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열심히 공부한 덕에 좋은 성적 얻었고요. 근데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요. 합리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인종차별도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실력이 비슷했는데 저를 벤치에 두고 또 이제 승부가 기울어졌는데도 저를 이제 교체를 안 해주더라고요. 다른 애들을 다 교체해 주는데 뭔가 거기서 미묘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명단에서 또 아예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 한국에서 5, 6년 산 외국인들조차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자고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어디 가게를 가도 영어로만 대화하고. 근데 사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 보고 괘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왜 이렇게 무례하지? 왜 우리나라 와서 한국말 안 배워? 왜 영어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폴란드 가서. 제가 사실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폴란드를 제외하고 다 영어권 국가였어요. 근데 영어 학부기도 하고 영어적으로 자신감이 있는데 영어를 쓰면 어디든지 살아남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하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에게 좀 무례하게 보였던 거죠. 제가 들어갔던 그런 팀들은 다 현지인들만 있었어요. 국제적인 학생들이 있으면 다 영어를 쓰게 되는데 생각보다 영어를 다 잘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끼리 있어도 패스를 안 주고 뭔가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극복하기 위해서 캐롤라이나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
근데 이 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현지 부서가 학원 있어. 캐슬인데 이쪽에서 이제 주 2회 3시간씩 이제 학습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학습하고 새로운 표현들 배우잖아요. 근데 이미 저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항상 말합니다. 내 이름은 이남집이야. 이런 식으로 너의 이름은 뭐니? 넌 어디에서 왔어? 그냥 배운 표현을 그냥 쓰고 싶어서 티를 냈어요,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이제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이게 언어가 가진 힘이 굉장히 크고 제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저를 이제 환영해주기 시작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패스도 잘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도 경기에 나가게 되고요. 사실 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2019년도 폴란드 월드컵 일어난 거 알죠?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 수상한 준우승한 대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경기를 총 2개 직관했어요. 그 결승전이랑 한일전. 근데 한일전은 솔직히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하죠. 한국인과 일본 관중들이 많이 볼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폴란드인이 한 90% 있더라고요. 일단 영상을 보는 게 낫겠죠. 제가 영상을 한 개 준비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폴란드 관중들에게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방송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응원 도구 및 다수에서 포토지들이 있었고 반면 한국은 응원단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각각 개인들끼리 응원하는 모습이 접니다. 네. 응원에 정말 밀렸고 더군다나 전반전에 경기력도 정말 밀려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서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한국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지인들에게 응원을 알려주자 대한민국 구호 외치는 방법과 오피스 코리아를 알려주었습니다. 네, 지금 나온 부분은 이미 한 번 대한민국 구호를 알려준 상태였고 처음 알려줬을 때 잘 따라해주길래 영상 지금 재밌겠다 싶어서 옆에 한국 분께 부탁드리고 두 번째 영상 장면입니다. 폴란드인이죠. 시간 관계상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폴란드 오브리그 용병 치면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남들 앞에 서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쓴 문장이 6문장밖에 안 돼요. 주목해주세요. 방금 한 구호 기억나요? 다시 외쳐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10번 얘기해봅시다. 자, 시작.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6문장밖에 모르는데 저는 그냥 이방인인데 외국인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아요. 약간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거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미국에도 SAP를 다녀왔거든요. 오클라호마에. 거기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언어를 배우면서 부딪히면서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거기서 얻었던 그런 그 사회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경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겼습니다. 사실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갔거든요. 이게 진다기보다 경기력으로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응원에서는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나갔죠. 글로벌 Career Starts Here라고 우리 학교 슬로건입니다. 아시죠? 네. 우리 학교가 바라는 인재상이 그 국제적인 리더입니다. 사실 저는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없었으면은 제가 과연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그 교육 보고회이기 때문에 아마 절반 이상은 다녀오신 분들이고 절반 이상은 이제 가실 분들인데 이거를 굉장히 소중한 기회거든요. 잘 활용하셔서 물론 전 축구에 대한 것만 얘기했지만 아마 가면은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소중한 경험들 많이 쌓으셔서 국제적인 리더가 우리 학교가 원하는 인재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학생들이 잘 갈 수 있게 가장 큰 도움을 해주시는 게 다 국제교육팀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가 좋으시죠. 그래서 국제교육팀에 계신 선생님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폴란드 사람들 성향이 네. 그 서양 사람 치고 좀 뭐 조용하다거나 뭐 이런 쪽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서방 예의지국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노인 공경하는 것도 비슷하고 영어를 쓰면 오히려 더 영어로 답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정도로. 네,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저는. 질문 있으십니까? 네. SAP로 미국 갔다 오셨다는데 네. 제가 이번에 SAP로 미국 가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약간 가서 팁 같은 게 있나요? 팁이요? 저는 일단 돈이 없었거든요. 밀플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거는 얼굴에 철판을 간다는 그냥 표현을 써야 되는데 식비를 굳히기 위해서 일부러 학생 식당 닫을 시간쯤에 가서 딱 밥 먹으러 온 척합니다. 아 우리 클로즈 했어 이럽니다. 그러면은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방금 운동하고 왔는데 이럽니다. 혹시 남은 음식 좀 싸가도 돼? 그냥 괜히 그냥 가서 남은 음식 싸가도 돼 하면은 뭔가 좀 그러니까 닫았냐고. 근데 나 다 먹어도 못 먹었는데 좀 음식 좀 싸가도 돼? 싸가랍니다. 왜냐면 다 버리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렇게 싸가면 3일치 식량 확보합니다. 왜냐면 그거 컨테이너 들고 가거든요 박스. 그래서 한 번씩 사 먹을 때는 들고 가서 치킨 텐더 같은 거 이게 좀 담아서 보고 뭐 요리해서 쓰고. 거기서 기숙사 가시는 거예요? 네, 거기는 기숙사를 해야 좀 편했어요. 거기서 집 구하는 것보다. 네. 폴란드는 또 이제 쉐어를 구할 수가 있는데 학교랑 연결된 그런 그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폴란드에서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네. 저쪽 성적 나온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적을 다른 과목에 일단 저는 교수 이거는 한국에서도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학연 지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게 교수님 방을 노크하는 것이었어요. 수업 시작하기 10분 전에 노크해서 인사하면 뭐 때문에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수업하기 전이라서. 혹시 뭐 기자재 같은 거, 교보제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앉아와서 얘기하자. 그러면서 좀 친하게 지내거나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뭐 질문이 없는데도 계속 하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3과목을 연강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과목을 다 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해졌고 같이 뭐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시험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고 열심히 했죠. 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